저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이 항생테크 ETF를 들고 있는데요. 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럴 수가!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생테크 얘기했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이 들어갈 시기 아닐까? 네. 네, ETF로 세계정복 네 번째 시간, 이번 편은 이머징 편을 준비했습니다. 정성희 한국투자시타운용 ETF 철 팀장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녹화를 1주에 한 번 하는데 두 편을 찍습니다. 옷이 달라지셨죠? 갈아입고 오셨어요? 네, 제가 야삽하게 저만 네, 옷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제가 옷을 못 준비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죠. 네, 그럼요. 오늘 여쭤볼 거는 선진국편이 사실상 미국 중심이었다고 네네. 한다면 이머징 편은 이 나라 중심이 아닐까? 그렇죠. 중국이겠죠. 네. 역시나 한번 중국 시장까지 한번 한 방에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는 그렇죠. 주가 상승도 굉장히 기록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또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 향후 그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시장은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성장을 해온 시장이고요.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뭐 미국 다음으로 약 네.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홍콩을 포함하면 약 16%, 17%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일단은 중국 증시는 굉장히 두 번의 큰 버블을 겪었었어요. 두 번.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이때 뭐 글로벌 각국 증시가 다 좋긴 했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6,100포인트였던 상해종합지수가 1,6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사실 반토막이 아니고 지금 한 4분의 1 토막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국 증시의 첫 번째 버블이었고요. 1, 2, 3, 4, bubble, bubble. 두 번째 버블은 2015년이에요. 이때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5,2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올랐었는데 사실 이것도 끝이 안 좋았어요. 결국 1년 만에 반토막이 나가 2,60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때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 뭐 중국 관련 펀드들이 굉장히 네. 유행을 했었는데 네.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죠. 많죠. 네, 뭐 미땡땡 뭐 이런 거 네, 펀드들 저도 가입을 했었던 걸로 인사이트 말씀하시고요. 네, 뭐 그래서 네, 이런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쓴맛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지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후에는 그래도 중국 시장의 흐름이 좀 나름 괜찮았었거든요. 네네. 뭐 연구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괜찮았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 트럼프가 네. 당선된 이후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떠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초반부터 또 한 번의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연일 중국을 때려대기 시작하면서 중국 증시가 끝없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정권 말기에 네. 일단 지지율이 좀 약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중국 대리가 좀 약화되고 네. 또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사실 이후에는 꾸준히 반등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코로나 시점에도 일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발표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빨리 겪었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빨리 가장 빨리 겪었으니까요.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후 뭐 증시는 나름대로 어쨌든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 중국 증시 흐름을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버블을 겪었을 때 당시 그리고 버블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던 당시 이 두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고 뭐 코로나 국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변동성의 폭이 줄어들었어요. 반토막 나고 막 했던 게 4분의 1 토막에서 반토막이었고 반토막이었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반토막은 안 났거든요. 마이너스 4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 점점 네. 좁히네요. 변동폭이 줄어들었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나름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왜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좀 뽀대나는 거 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플라스틱 만들고 김치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고 그죠, 해가지고 그죠.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통제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그 부분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 선진화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엔트그룹의 IPO를 막았죠. 네, 막았죠.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죠.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굉장히 혹독한 실형기를 지금 겪고 있단 그죠. 말이죠. 특히 최근에 더 심해졌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증시가 지금 좀 안 좋거든요.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 부분과 맥락이 일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버블이냐 아니냐의 의미는 결국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걸 극복하는데. 결국 중국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 방향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중국이 과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씩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은 굉장히 밋밋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먼저 중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위해서 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이 좀 무엇인지 네. 일단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ETF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ETF를 통한 접근이 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좀 같이 한번 네. 일단 이제 거래소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예요. 상해 심천이 본토에 있고요. 이제 홍콩이 중국당이 됐기 때문에 홍콩 거래소까지 총 3개의 거래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 각 3개의 거래소에는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같은 형태의 2개의 시장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시장을 메인보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해, 심천, 홍콩 거래소 모두 메인보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같은 시장은 명칭이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과창판, 뭐 과창판이라고 읽기도 하고 과창판 시장이에요. 이게 이제 과학 창업판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립은 2019년도에 최근에 생겼어요. 네, 최근에 생겼고요. 과창판이 있고 심천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중소판 창업판. 중소판 이것도 네. 줄인 거죠. 창업판이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중소기업 뭐 이런 거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정확한 제가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줄임말이긴 합니다. 내가 자막으로 네, 넣어주십시오. 네. 얘네는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사이즈의 기업에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GE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상해 심천인데 원래는 상해 거래소가 이런 거였어요. 분류를 할 때 상해 심천을 상해는 국영기업 위주의 시총 큰 애들, 뭐 4대 은행이나 이런 애들을 상장하는 거래소였고 심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민간 기업 중에 좀 시가총액 작은 애들을 상장시키려고 처음에 이제 만들었는데 중국 경제도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래소 2개가 약간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2개 거래소 모두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두 번째가 이제 발행 주식 개념인데 각 시장에 또 발행 주식 달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상해 심천 같은 경우에 메인보드 시장이라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에 A주, B주가 있어요. B주.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A주는 내국인 그리고 저희 같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다만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A주고요. B주는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름 중국도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US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 HKD로 거래할 수 있게 B주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은 이제 규제가 되게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주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거래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QP라고 하거든요. Qualifying Institutional Investor. 그러니까 적격 기관 투자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인데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자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가 너무 불편한데? 라는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개방을 할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가 매매 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강퉁, 후강퉁. 그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중국의 매매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래소를 설명드렸고 거래소 안에 주식의 클래스를
설명드렸고 세 번째 이제 매매 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큐피를 통해서 본토의 A주를 매매합니다. 네. 근데 이제 B주는 A주 중에 B주 있는 것도 있고 막 없는 것도 있고 난리예요. 그러다 그죠. 보니까 이제 선광통 후광통을 통해서 거래를 하세요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선후광통을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실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광통 같은 경우에는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심천 거래소, 심천을 이제 선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선광통 이게 이제 선광통이고요. 후광통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해 거래소에 있는 주식을 거래하세요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네. 후광통이죠. 그래서 후광통이 먼저 시행이 됐고요. 선광통이 나중에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행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중국 본토에 있는 A주 모두가 이렇게 선광통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을 제외한 사실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저희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그죠, ETF. 네네네.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과연 말씀드릴게요.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리 ETF를 투자했을 때 어떤 좀 유용한 점이 있는지. 그렇죠. 예, 예. 네. 첫 번째는 환전이에요. 혹시 중국 여행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중국 여행 가실 때 은행에서 환전 해가셨어요? CNY? 많이 해가죠. 해가셨죠? 보통 해가죠. 우대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은 안 나시죠? 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보통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은행에서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VIP 고객, 뭐 네네. 부장님처럼 VIP시다. 그러면 저 진짜 VIP예요. 네, 그렇죠. 네. 부장님 VIP시죠. 네, VIP다 하면 약 90% 정도 우대해 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CNI는 네. 아, 내가 VIP다 해도 사실 50%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 CNI를 거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아, 하물며 주식을 하기 위해서 환전하시면 CNI는 월등하게 환전 수수료가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훨씬 비싸요. 아, 거기서도 장사를 크게 하시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환전 측면에서 사실 물론 ETF로 투자하면 그럼 ETF는 환전 안 하나요? 라고 그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ETF도 그죠. 환전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펀드 단에서 ETF 단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잖아요. 나름 거액을 환전하기 그죠. 때문에 우대율이 사실 네, 개인 크죠. 투자자분들하고는 좀 크겠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식 주문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환전 플러스 비용 측면에서 ETF를 통해 투자하시는 게 월등하게 장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네.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이제 제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후광통 같은 경우에 아직 중국 본토 A주에 모든 종목을 투자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제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선후광통은 지금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HKD를 또 거래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 제도 측면이 두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ETF로 통한 거래가. 네. 세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제약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갖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게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갖고 못 나옵니다.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참 있다 2주 후에 돈이 나와요. 돈이 묶이는 거죠. 그렇죠. 돈이 묶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네. 깔끔하게 T+2일에 이제 결제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사실 압도적인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얘기했었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또 중국 본토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네네.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각각 지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지수를 기준으로 이제 시장의 특성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일단 뭐 상해 종합지수를 많이들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단에서 나와 있는 상품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도 사실 상품풍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 많거든요. 그죠. 코스피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 종합지수는 상해 거래소에 거래되는 A주, B주를 통합해 놓은 지수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품으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럼 상해와 심천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바로 CSI 300 인덱스예요. 네. 그래서 이 CSI 300 지수라는 거는 상해와 심천거래소의 메인 보드에 상장되어 있는 A주 중에서 네. 제가 아까 A주, B주 말씀드렸잖아요. A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애들 300개만 뽑아놓은 그럼 여기가 소위 말해 엑기스. 맞습니다. 기업들이-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예,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상품도 가장 많이 글로벌리 나와 있는 상품이고 네네네. 글로벌 마켓에서 이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패시브형 상품만 약 25조 원 규모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지수는 바로 이 CSI 300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A50 지수가 있어요. A50 예, 지수. A50 지수는 말 그대로 상위와 심천에 상장된 A주 중에서 네. 상위 50개만 뽑은 건데 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주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국은 대표 이머징이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특징은 금융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거 중에서도 상위 50개만 뽑다 보니까 금융산업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그래서 약간은 최근에는 트렌디하지 않은 상품으로 조금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CSI 300 지수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거는 홍콩 지수긴 한데 네. ELS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죽어라고 써. 네, 그래서 이제 뭐 ELS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수가 이제 홍콩 H랑 항생 지수잖아요. 항생 지수. 네, 두 개인데 홍콩 H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홍콩에 상장을 시킨 네. 그걸 이제 홍콩 H주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H주를 포함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지수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 거래소의 메인보드에 상장된 58개 주식, 예, 요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항생 인덱스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조금 핫한 지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심천에도 아까 그 중소판, 창업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것들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어요. 100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수가 차이넥스트라는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상품이 나오진 않았어요. 과창판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스타 50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품은 안 나왔지만 이 중국이나 홍콩에는 상품이 나와 있는 이 스타 50 지수, 예. 그런 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생테크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항생테크는 사실 이제 항생이다 보니까 홍콩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알리바바니, JD니 이런 네. 애들을 홍콩 시장에 교차 상장을 시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또 항생테크 지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 지수들이 쭉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즘 좀 그래도 많이 보시는 거는 CSI 300 제일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뒷단에 이제 항생테크 지수나 차이넥스트 지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국은 지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거론을 했지만 중국 대표 종목에 주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CSI 300 지수. 네, 맞습니다. 여기를 추종하는 상품을 담으면 그러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중국 지수를 투자하실 때 네. 과거에는 이랬어요. 전통 산업의 비중을 높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CSI 300 지수, 그리고 이제 신경제의 비중을 좀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항생테크 지수를 권장을 네. 해드렸었는데 네. 이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리밸런싱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 차지하는 이 신경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CSI 300 지수 내에도 이미 IT나 헬스케어 비중이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금융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좀 변동성 측면에서 CSI 300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CSI 300 지수 안에는 중국의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네. 마오타이주예요. 아, 마오타이주 맞다. 예. 그래서 그 술. 예, 백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마오타이주인데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도 처음에 듣고 술을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라고? 근데 얘 시가총액이 심지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유사해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회사고 맞아요. 이 술 한 병에 뭐 2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마오타이주가 일단 네네.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CSI 300 지수 내에서도 비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의 4대 은행들, 그 다음에 네. 뭐 신경제로 대변되는 헬스케어 회사들을 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아니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 네.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코스닥 이런 식으로 기술주들이 중점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아마 지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일단 저희 뭐 킨덱스 항생테크, 차이나 항생테크 네네. ETF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킨덱스 중국본토 CSI 300 ETF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아, CSI 상품도 있군요. 아, 네, 그 그렇습니다. 상품이.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네, 킨덱스 그거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걸 저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킨덱스 중국본토 네네. CSI 300 ETF가 네네네. 현재 스타코가 한 2,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상품이고요. 네.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판 아니 중국판 나스닥 예, 지수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항생테크. 예, 저희 킨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과거에 올라가 보면 중국들이 왜 나스닥에 상장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마 네.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차등 의결권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차등 의결권을 인정해주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었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JD,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마인 회장에 대한 네. 제재 이슈도 네. 약간 이유가 좀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네네. 왜 굳이 미국을 택했냐라는 관점에서 좀 오랫동안 지켜본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네.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JD 같은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네. 홍콩에 교차 상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중 분쟁 때문에 언젠가 미국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홍콩에 교차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홍콩으로 돌아와 있는, 그러니까 교차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이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IT 대표 지수가 바로 항생테크 지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항생테크 지수 안에는 뭐 IT,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 중에서 혁신 테마로 분류되는 30개 종목이 산출되어 있어요. 네네네. 사실 제가 항생테크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이 항생테크 ETF를 들고 있는데요. 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럴 수가!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생테크 얘기했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할까에 아니죠.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이 들어갈 시기 아닙니까? 네,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당장 저부터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조금 지금 이 항생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이슈화 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중국 정부의 이 IT 규제가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중국 당국에서는 지금 규제하는 부분이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네.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데이터 안보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시총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경제 발전 측면에서 계속해서 규제만 할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정점을 지난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IT 기업들의 산업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된 거잖아요. 이미 네네. 과거에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들을 좀 물려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원하는지를 꼭 알아보세요. 네, 그거는 네, 아직 말하지 못해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한번 물려주려고. 아니 근데 펀드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주식처럼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 게 아니라면은 저도 이제 펀드 투자를 하지만은 최근에 모 펀드를 제가 이제 거의 좀 오래 넣었는데 마이너스 17% 이때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익률을 제가 받아보니까 플러스 22%인가 그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확 올라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네. 여러 대형주들에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알맞은 상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중국 증시를 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네네네. 중국만 담기는 좀 뭔가 부담스러워라고 그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네. 물론 이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미국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깔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국가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인 거죠. 한국, 네네. 대만, 중국 같은 국가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상품 아이디어를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 킨덱스 S&P 아시아 탑 50 ETF라는 상품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그래도 좀 잘 산다,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들, 그러니까 큰 글로벌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가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5개 국가에서 시가총액이 큰 50개 종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상품 구한 단계에서 지수를 처음 이제 봤더니 네. 공교롭게도 이게 이 상품이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출시된 상품인데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섹터 비중이 IT 비중과 금융업 비중이 6대4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IT 기업들인 텐센트,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대만의 TSMC까지 네, 들어가 TSMC.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4대 은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홍콩의 대형 보험사들 이런 금융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경기 상황을 보면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던 시점이었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IT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산업의 포트를 같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품이 출시되고 투자자분들로부터 꽤 큰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비중을 보면 지금은 사실 이제 IT 업종의 비중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한 50%가 지금 IT 업종에 들어가 있고요. 네. 금융 업종이 약 20%. 그리고 이제 약간 텐센트가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영향이긴 한데 경기 소비재가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긴 네.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IT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7-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금융업으로 포진이 됐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경기 상황과 비추어 봐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은 상품입니다. 일단은 믿을 만한 기업들이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 장기 투자도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탑 50개 기업, 네.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ETF, 킨덱스 S&P 아시아 탑 50 ETF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선진국 편에 이어서 이번 주는 또 이머징 편, 중국 시장을 좀 자세히 또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도 알아보고 상품도 알아보고 우리 팀장님 또 수익률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오늘 알아봤는데 네.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좋은 소식들 네네. 또 가져오셔갖고요. 네. 궁금해하신 투자분들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